운행하는 배죠? 인천에서 네. 부산으로 가는 배인데, 아니 제주도. 헷갈렸습니다. 제주도군. 제주도. 네, 제주도 헷갈렸어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인데, 네. 원래 그렇게 지금 인천으로 가니까 직각으로 나왔다가 바로 직각으로 다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수평으로 다 수직으로 희한한 게 뭐냐면 예. 원래대로라면 그냥 바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공해로 한번 나갔다가 내려갑니다. 그게 아주 희한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그냥 그렇죠. 네, 우리 영어가- 영내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그렇죠. 네. 희한하게 중국, 일본, 북한 여기로 딱 걸려 있는 그 공해에 있어요. 예. 그 공해로 나간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영내로 들어오는 희한한 코스를 밟습니다. 그렇죠. 다 그것도 국정원이 사주에서 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공해로 나갔을 때 뭐 전달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바다에 토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잠수정이 나 아니면 함선들이 그걸 갖다가 싣고 가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결국 세월호는 그 자체가 거대한 핵시설이었고 거기 나오는 결과물들을 북한하고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식의 지금 주장인데 왜 그럼 그걸 왜 세월호에다 했냐 이거지. 그 처음부터 그걸 왜 일본이 그런 배를 만드느냐.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해요. 핵심은 뭡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걸리는 걸릴 건데 걸렸을 때를 상정한 거지. 핵심은 결국 증거를 잡아서 너 왜 이거 만들었어? 너 이거 만들었으니까 너 이제 돈 좀 맞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증거를 확보할 거 아니에요. 특수부대가 투입돼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몰. 그렇죠. 자침몰 시켜보면 제 아무리 특수부대가 무슨 잠수함 끼고 무슨 심해 잠수함 끼고 들어올 것도 아니고 침몰했으면 인정하는 과정이 있고 과정 중에서 증거 자동으로 은폐되는 것도 있고 은폐시켜버린 거 아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험 연구 시설이었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서 애초에 굉장히 논란이 됐다가 갑자기 사라진 세월호 관련 뉴스가 하나 있죠. 의문의 화물 400톤. 예, 400톤. 예. 이게 이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철근이었다고 주장해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철근이 모질라서 철근을 그렇게 급하게 한다고? 아니 당시 문제가 뭐냐면 당시 지금은 날이 뜸해지고 제재가 많이 있지만 당시는 제주도는 완전히 그 당시 개발 광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냥 중국 애들이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방에다 뭘 짓고 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톤이 모자라면 그 정도는 다른 데서 좀 웃돈 주고 빼돌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배에다 실어가지고 침몰까지 시키냐. 그리고 그래서 이 400톤에 관련해서 이제 이 뭐냐라는 걸 추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400톤이 왜 얼마나 중요했냐면 나중에 이 세월호 인양 작업 갈 때 보니까 충격받은 게 세월호에다가 구멍을 엄청 많이 뚫고 뭘 안에서 꺼내갔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꺼내간지 몰라. 그래도 더군다나 그 관련 모든 사업을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하면 안 되는 뭔가 있던 게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가 누굽니까? 고령포 있고 천안문 광장에서 사흘까지 받았던 중국의 실질적 여왕제가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박근혜를 제거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내가 보기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친중 갈아타가지고 제거한 거 아니냐. 사실 이 최순실 관련해서도 이거 할 얘기가 썰을 풀려면 인류의 10만 원 연관돼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뭐 나중에 하기로. 나중에 코너를 따로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결론 저도 말하면 일단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내부에 엄청난 구멍을 뚫고 뭔가를 많이 꺼내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철근을 그래서 철근 꺼내왔어요. 철근 막 갖다 놓고 하는 쇼를 했는데, 예? 뭘 철근을 거기서 꺼내오냐고. 그냥 그 뭐가 그게 중요하다 철근이. 결국 그 400톤을 딱 보면 연구시설 딱 적당한 크기네. 자, 4,000톤도 아니고 40톤도 아니고 400톤? 아주 애매한 질량이에요. 귀금속 치고는 너무 많고 또 공장이나 물품 치고는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딱 보니까 연구시설이면 딱 정확하다. 400톤 정도 규모에. 그래서 컨테이너 형태의 연구시설동을 갖다가 격벽을 이용해서 그렇죠. 분리를 시키고 가장 바닥 시설에다가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한 초정밀 기기, 그렇죠. 초정밀 그 구조체가 있어요. 예. 아주 이쁘게 생긴 입방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나왔지만 그 구 형태로 돼 있죠. 근데 그게
얘기한 것처럼 초정밀하게 만들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초정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미국에서도 북한이 처음에 이제 수소폭탄 개발했다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면 이게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수소폭탄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만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네.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 같은 나라에서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 자기 나라 화폐도 스스로 못 찍는 나라가 그걸 어떻게 개발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소폭탄 그걸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면 딱 아는데 그렇죠. 그 옆에 다른 미사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겉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예. 뭐 그게 1, 2, 4를 두들겨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수소폭탄만큼은 진짜 무슨 기계로 만든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딱 구조화돼 있고 그 표면이 아주 매끈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니까 아티팩트라고 하죠. 예. 마치 외계인이 만들어준 것처럼 너무나도 경이롭고 아름다운 형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몸통보다도 큰 쇠구슬인데 네. 은색에 네. 그것도 그냥 쇠구슬이야. 모양이 보면 둥근 원반 같은 게 딱딱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왜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내막이 어떻게 되냐. 핵물질은 북한이 많이 정제했으니까 북한이 제공인 거고 기폭장치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기폭장치는 우리나라가 개발인데 어떤 식으로 개발이냐면 웨이퍼 반도체 기술. 예,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야. 왜냐면 딱 보니까 웨이퍼 크기. 그 크기가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웨이퍼 기술을 이용해서 집약하고 참고로 이게 왜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이 웨이퍼 기술 가지고 만든 엄청난 물건 있죠. 바로 에이사레이다. 에이사레이다. 왜 우리나라 에이사레이다가 이스라엘까지 깜짝 놀랄 정도로 초고도의 성능을 발휘하냐? 다른 애들은 그걸 납땜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웨이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찍어내죠.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이게 잠재력도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정밀도, 완성도, 그다음에 이제 불량률 이런 게 아예 비교가 안 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발열. 발열. 발열에서 비교보다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건 또 여담인데 이거는 그냥 추정이에요. 우리가 확인하는데 지금 미국이 스텔스 제5세대 전투기를 자꾸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에이사 레이더 때문에 왜 스텔스 기능이 와해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그렇죠. 너무 뛰어난 에이사 레이더면 스텔스 기능이 무력화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고 실제로 뉴스에서 장관이 보면 느끼는데 외국에서 진짜 관심이 많았던 건 우리나라 에이사 레이더가 F-35를 어느 정도까지 탐지하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새 또 그 기사도 이제 사라졌어요. 발표도 안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F-21을 도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의 완전히 도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빙기를 대고 있지만 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근데 이건 뭐 여담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우리나라 웨이퍼 기술과 북한 핵물질이 만나가지고 수소폭탄을 기폭제 특히 수소폭탄을 만들었고 그거를 세월호의 그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한테 비밀에 전달했던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미국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얘를 이제 납포하려고 그렇죠. 따라 붙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침몰을 시킨 게 아닌가.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막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작전을 이제 계획한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당시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상황은.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서로 쌍방은 서로 상대가 어떻게 할 건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이게 이 납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세월호를 미국도 이놈들이 그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다. 눈치 싸움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그때 세월호 원래 탑승 인원이 우리나라 명문 고등학교 애들을 그 무슨 단원고 맞죠? 단원고로 싹 바꾼 게 그 디데이가 급하게 결정돼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 디데이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이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당시. 그래가지고 세월호 자 이제 급하게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나온 자료 보니까 도망다니고 있었다. 세월호는 정해진 항로를 이제 가서 출발했는데 미군이 움직이신 걸 알고서 일단은 도망을 좀 친 것 같다. 근데 도망치다가 결국은 맹골 수도에서 거기서 결국은 딱 캐치가 돼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천안함을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개발했던 침몰 장비를 이용해서 격침을 시킨 거다. 격침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뒷조망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고 났네 우리가 구해줄게 하면서 그때 미군 구조선이 짜잔 하면서 나타났다. 참고로 이 미국 구조선이 참 웃기죠. 우리나라 재난 역사상 미국 이 구조선이 미국
구조대가 출동한 건 딱 2번 있어요. 음.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고 음. 또 하나가 전설의 대구 지하철 대참사. 네.